안녕하세요. 수업 요약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이 됐고요. 아이들이 초반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발판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설득이 필요했어요. 이건 레일라랑 재계 수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 부분이었는데 전에 생각을 해봤어요. 유창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던 시점이 11월 20일 날의 수업이었네요. 3일 전이었는데 아이들에게 물어봤을 때 아이들은 대답을 했죠. 속도가 필요하다. 어휘가 필요하다, 발음이 필요하다, 정확도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건 로직, 즉 논리 쪽이죠. 이제 말을 얼마나 논리 있게 하는가에 대한 건데 이 네 가지를 기본으로 삼는 게 맞아요. 제가 생각해도 아이들 생각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오늘 질문을 어, 평소 수업처럼 질문을 했을 때 yes나 no로 대답을 하는 경향을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문장을 만들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I saw a bird. When was the last time you saw a bird?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새를 본 게 언제니? 라고 질문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질문의 대답을 I saw a bird last time this afternoon 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I saw a bird this afternoon 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아이들이 말을 하는 발화량, 한 문장의 길이 자체가 아이들에게 제한을 둡니다. 자기가 말을 얼마나 길게 하는지가 자기 스스로에게 리미트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수준의 말만 한다면은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가 궁지에 몰릴 때까지 이런 수준의 말밖에 못하게 되고 그 궁지는 8년 후쯤에 다다르게 될 겁니다.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고 하면서 슬슬 외국인들과의 대화할 일이 생기는 시점이 오기 전까지 아이들은 스스로를 이만큼에 가둘 거예요. 자기 그릇의 크기를 이만큼으로 정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말하는 만큼 이만큼의 길이를 말하는 속도는 빨라지겠지만 이 이상으로 가서 랭스가 안 나와요. 길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강제적으로 지금 아이들이 말을 길게 하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든 상관없다. 무슨 말이든 상관없으니까 어떻게든 길게 해라. 라는 제약은 아니고 이제 푸시를 제가 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첨삭을 주고 그 첨삭 부분을 전부 다 여기에다가 이제 앙케에다 다 집어 넣는 거죠. 오늘 했던 거를 보면은 이만큼 해서 61개의 카드를 제가 생성을 해냈네요. 모든 거 녹음했고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을 조금씩 몰아가고 있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에게도 설득 다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8년 후에 겪을 일을 나는 먼저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만드는 문장들을 전부 다 첨삭하고 조금 더 좋은 문장 내지는 맞는 문장 쪽으로 약간 우회 루트 잡아서 가르쳐주고 있고요. 거기에서 부족한 단어들 따로 설정해서 넣어주고 있고요. 그 설정한 단어들에 따른 문장들 다 넣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문제가 뭐냐면은 클로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철자에 굉장히 약해요. 제가 볼 때 가끔 가다 이게 확인할 일은 별로 없어요. 회화 수업이라서. 근데 가끔 가다가 보이는 것들을 보면은 기억을 at least라고 기억을 시켰는데 나중에 나온 답은 at last가 나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한 글자로서 머릿속에 기억되지 않기 때문에 글쎄 그 지식이 뉴런에 기록되는 것의 응집력이 낮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해서 약간 좀 뭔가 기억을 약간 왜곡되는 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이제 difficult 같은 거를 시켜봤어요. difficult 철자를 말해봐라 했더니 이거는 이제 Ariel이 말한 difficult의 철자인데 틀렸죠. difficult가 나와버렸죠. 그리고 클로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모음 자음의 어순 자체가 안 맞고 뭔가 많이 틀어져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거 다 맞춰줄 거니까 제가. 더 높은 단계를 이미 이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단계는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준민 같은 경우에 이런 이름을 그냥 랜덤하게 생성을 했을 때 이 이름을 영어로 바꿔봐라 했더니 김은 만들더라고요. 민도 만들더라고요. 근데 준 같은 경우에 JUN으로 쓰는 걸 보고 JUN으로 쓰길래 전에 가깝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O는 무슨 소리가 나지 했더니 O는 O 소리가 난대요. 그럼 O 두 개가 붙으면 무슨 소리가 나지 그랬더니 O 소리가 난대요. O가 두 개면 U 소리가 나거든요. 이게 안 돼 있단 거예요. 그래서 파닉스 부분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빠르게 잡고 갈 수 있도록 추가적인 문제들을 생성해서 나중에 넣어주려고 하고요. 다음 시간에 시작하거나 아니면 제가 먼저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오늘에 중요했던 것 두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1. 문장 길이 늘리는 것을 강제하되 충분한 설득.
이게 필요했고 해냈고요. 2. 철자 조금씩 익혀갈 수 있도록 만들기. 이걸 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클로이한테 방금 전에 제가 물어봤던 게 chair 한번 철자 말해봐라 했더니 ch까지는 맞춰요. 그 다음에 IER이었나? 이런 식으로 만들더라고요. 근데 CHAIR이거든요. chair이면은. 근데 제가 이거에 처음으로 영어를 포기했던 시점이 이거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chair의 철자를 외워야 된다라고 해서 저는 이거 외우기 싫어서 그만두었거든요. 그걸 왜 하냐? 내가 말할 수 있으면 됐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고집이 셌습니다. 저는 진짜로.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관뒀는데 결과적으로 쓸 일이 있단 말이죠, 나중에. 그리고 이게 되게 좀 불합리해요. 이게 어떻게 chair입니까? child이지.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것들 불합리함을 깨고 아이들이 충분한 실수를 해낸 다음에 그것을 기억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철자를 입력하는 문제도 지금 만들어서 집어넣고 있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 번씩 보고 다음 시간에 이거는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chair와 difficult를 넣어줬는데 그걸 다음 시간에 아이들이 해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고 나서 계속해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